예,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인데요. 아침 한 5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산책 184번째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 몸통 인문학에 관련돼서 인간의 삼층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몸통 인문학에서 우리가 1998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롭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건강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성의 감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건강의 그 개념을 의학의 개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여기에다가 1998년도 세계보건기구가 영성의 가미를 첨가를 했습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통 인문학으로서 우리가 몸을 볼 때도 우리가 생식 마음이 있고요, 감정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상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생식 마음은 생식, 생계, 생존과 관계가 있고요. 감정 마음은 기분, 느낌, 짜증과 관계가 있고, 이성 마음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과 관계가 있고, 영성의 마음은 가상, 추상, 상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식작용인 것이죠. 우리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의 과정을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인식작용.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작용인데, 그 인식작용이 바로 자기 인식, 자기 추론,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소위 말하는 노빠 문빠 족빠를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정청래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문제가 크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노빠 문빠 족빠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의식 세계가 자기 인식, 자기 추론,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한다는 이 불구자들인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이 그렇고요. 정청래가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노빠 문빠 족빠의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던 지난 20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이 국회의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 추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청래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절차적 정당성, 그 다음에 제2차 특검 이성윤의 똥볼, 이런 거를 보면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싸우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4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현주, 강덕구, 그 다음에 황명선, 그 다음에
홍건희 이렇게 4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는 당 대표의 그 월권이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근 170명 중에서 170명 중에서 165명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똥개로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표 달라 할 때는 하지만 또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어떤 공정이나 정의감에 입각하지 않는 이 비굴한 행동들, 비열한 행동들을 이들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뭔가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코로나 전국에 그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 개혁도 이 10년 동안 떠들면서 국민들을 끌어내 가지고 앵벌이 시켰던 이런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 하면 바로 인식작용인데 인식작용의 가장 히트 상품이 바로 이 보살사성하고 불교의 12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보살사성은 무엇이고 불교의 12연기는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고 보디사트바는 바로 본생사성과 관계가 되어 있으며 바로 생명 탄생과 밀접한 관계성을 있다. 자, 그래서 사트바라는 것은 사타구니를 말하고 보디라는 것은 본래 태어난 곳,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곳, 본래 생명이 태어나는 곳, 보디사트바, 보살사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살사상을 이해하고 이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시다르트인데 이게 이제 불교인데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12연기라는 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원인이 있으면 거기는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과 원인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12연기는 바로 관념의 문제이고 이 관념의 문제는 또 우리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몸통 인문학에서 영성의 감이, 영성의 마음, 영혼의 마음, 추상적인 마음, 가상적인 마음, 상상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관념인데요. 이 관념은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작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이해하는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범으로서 우리가 한자로 몸체라고 그러잖아요. 몸체. 몸과 체, 왜 체라고 부르느냐 이거죠. 이 체가 바로 범어인데요. 이게 체가 바로 뭐냐면 인식작용, 인식작용의 다른 말로 신망이라 그러죠. 신망.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은 조건과 원인을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을 떼면 아궁에서 불을 떼면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연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연기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연기입니다. 연기. 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로 범으로는 뭐냐면은 연기를 바치카 사무빠따, 바치카 사무빠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치카 사무빠따는 이 말을 우리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응가를 통해서 한자가 만들어지고 그 한자를 만들게 되었던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명이고 두 번째가 행, 식, 명, 색, 육, 처, 촉.
7번째 수에, 9번째 치, 10번째 유, 11번째 생, 12번째 노사.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제가 요 환구문의 학술은 환구문의 학술은 요 네 번째에 404페이지에 과거에 이렇게 그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걸 다 지금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문명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명. 자, 문명은 그러면 우리말 산스크리트로는 뭐냐 이거야. 아비다야, 아비다야. 예, 문명은 아비다야. 자, 그래서 이 문명은 알지 못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일을 밝히는 것이 묻겠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는 일이 밝히는 것을 묻겠다 이거요. 자, 그래서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말 뭐냐면 몰라삐다. 아까 빗다라 그랬잖아. 아빗다, 아빗다, 몰라삐다, 몰라삐다, 알아삐다, 알아삐다, 몰라삐다, 했습삐다. 자, 그래서 이 아비다는 것은 배우지 않은, 해명하지 못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무지, 착각, 오해, 무존재와 무지, 이런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재의 세계는 아는 범위가 묶여 있다. 모든 인지의 세계가 아는 범위가 묶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가 넓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거를 바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충돌과 고통을 가져온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문명이고, 몸체라는 것이 몸체, 인식작용.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살 사상과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함께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 철학, 동서양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자의 인식작용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 문제는 제가 412페이지에 옛날에 설명을 잠깐 해놨는데요. 요 앞에 여기 지금 이제 빨간 글로 여기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자,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자연 철학의 최고의 사상가가 호머, BC 8세기경에 헤시오더, 그 다음에 밀레노 학파라고 있죠. 밀레노 학파, 밀레도스 학파,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스, 예, 요런 밀레도스 학파가 있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독립된 사유 행위로서의 생각으로 과학을 지향하는 하나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원시 과학자라 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과 철학이 같이 출발했다 이거죠. 이후 의학과 함께 분화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서양 철학의 바로 이 자연 철학, 밀레도스 학파,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스, 독립된 사유 행위로서의 생각으로 과학을 지향하는 하나의 운동임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원시와
원시 과학자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과 철학이 같이 출발하였다. 이후에 의학과 함께 분화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이전에 이제 철학을 우리가 이제 샤먼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덩달아서 샤먼 철학을 잠깐 언급하면은 이 샤먼 철학은 유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유괴가 뭐냐면은 천문학, 현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산양, 자, 보살사상, 현실적, 구체적, 실제적, 초자연적, 초월적, 이렇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지금 현재 요 부분. 예. 샤먼,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철학 밀레도 삭파가 이전에 샤먼 철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 샤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자연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그 샤먼 철학이 바로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산양,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초자연적, 초월적인 요 보살사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소위 모더니즘은 서양에서는 모더니즘이라 그러고 우리 동양에서는 무당주의를 말합니다. 무당주의.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실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자, 이런 모더니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또 철학은 또 411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이제 적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적었던 건데, 오늘은 현대 철학의 탄생, 삶의 철학, 현상학, 프라그마티즘, 언어학, 영미계의 논리 실증학,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철학의 탄생이고요. 현대 사상의 등장이 바로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은 우리말로 무당주의입니다. 현대 사회학에서 위레겐 하버마스, 니콜라스 루만 같은 사람이 유명한 현대 사상 운동가에 들어간다. 자, 모더니즘은 무당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근대 철학의 해체. 근대 철학은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것을 우리가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해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 철학을 우리가 해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겔 철학, 그 다음에 키에르게고의 실존주의 철학, 니체 사상, 그 다음에 하이데거, 이렇게 이제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체주의 레비스트로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 철학에 들어와서 해겔 철학, 키에르게고로 실존주의, 니체, 하이데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과 사회, 가족의 문제를 관계라는 것이 이제 등장한 것이 이게 이제 구조인데요.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막스하고 프로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막스는 타자에 의한 사회적 관계와 건물망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계망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는 의식의 철학에서 사회관계의 철학으로, 의식의 철학에서 사회관계의 철학에서, 즉 의식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장치로서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의식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장치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아, 초자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로서적인 존재로서 인간,
에로서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이 프로이드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죽음의 욕망, 문명론, 오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사회 관계망에 대해서 더 발전시킨 사상이 여기 뭐냐면은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의 제자가 바로 레비 스트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근친상간의 금지율이 인간 사회 형성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근친상간의 금지율이 인간 사회 현상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이 레비 스트로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레비 스트로스의 책이 슬픈 연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슬픈 연대. 예. 자,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언어적 사고, 자,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것이 태고사의 시작이다.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이 언어적 사고를 하였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어의 소실어의 상징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언가 한자 범어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영일 이진법, 해와 햇살, 물과 물결, 몸과 마음, 응과 양, 감정과 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진법으로 만들어져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 상징 체계를 갖추면서 무엇이 인간적 언어를 배제해버렸다. 즉 언어적 상징 체계를 가지면서 무엇이 시각적 언어를 배제해버렸다. 그 결과 구조와 구조물이 만들어지면서 구조와 구조물이 만들 이들에 의해 규제 포획되어 버렸다. 여기에 돌파구를 찾은 것이 감각, 감성, 비이성적, 비합리, 반계몽이 요구되었다. 야, 예전에 제가 공부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인데요.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관계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관계망에서 어떻게 언어적 상징책으로 갖추면서 시각적 언어를 우리가 배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구조와 구조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에 의해서 규제 포획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규제 포획되어 버리면서 우리가 공정이란 이름으로 규제 내지 포획되어 버리면서 정의감이 상실됐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정의가 무엇인가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규제와 포획된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정의와 진실을 뭐냐면은 왜곡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 철학의 해체, 근대 철학의 탄생. 자, 오늘은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부연 설명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